육지담은 쇼미더머니3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여고생 래퍼라는 점과 외모 때문에 주목을 받긴 했지만 자작 랩이 아닌 도끼의 랩을 카피하는 등 눈에 띄는 실력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공연 당시 긴장이 심했는지 가사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했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비트가 끝나버려 탈락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육지담은 탈락의 압박으로 인해 무반주 랩이라는 도박을 하게 되었는데 랩 가사가 비트와 밀당을 하는 나 힙합 밀당녀 라는 내용이었고 내 이름이 뭐라고? 라고 함성을 지르며 호응을 유도했지만 웬만하면 호응을 해줄 법한 관객들조차 외면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뒤 육지담은 탈락을 하게 되었고 힙합 밀당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육지담은 언프리티 랩스타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꼽히긴 했지만 박자를 타는 모습이나 가사를 쓰는 실력이 눈에 띄게 성장하였고 제시에게는 어쩌면 제2의 윤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호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2대2 팀디스 배틀에서는 유나킴과 함께 미루팀과 붙게 되었는데 육지담은 본인의 파트를 깔끔하게 소화해내며 미루를 디스했지만 유나킴이 자이언트 핑크에게 디스랩을 하던 도중 가사를 잊어버리자 옆에서 가사를 불러주며 유나킴의 가사까지 미리 외우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고 육지담은 언프리티 랩스타를 통해 성장한 랩 실력과 더욱더 예뻐진 외모와 더불어 호감형 이미지까지 덤으로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SNL 코리아 원더걸스 편에 특별 출연하면서 유빈과 함께 언프리티 랩스타의 패러디 코너에 함께 등장했고 가사를 절며 쇼미더머니에서 보여줬던 힙합 밀당녀를 시전한 다음 내 이름이 뭐라고 해 아무도 응해주지 않으며 본인의 흑역사를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육지담에게는 과거 일진 논란이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여 화제가 되고 있을 당시 육지담이 일진이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몇몇 네티즌의 증언에 따르면 육지담은 술, 담배를 일삼는다. 순결 13이라는 서클을 만들었고 노래방에서 술, 담배를 하며 다른 아이를 왕따시키기도 했다. 나중에 갚는다면 삥을 뜯기도 했고 교사들에게 반말을 하기도 했다 라며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육지담에게 방송 하차 요구를 했는데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글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육지담으로 보이는 사람이 노래방에서 술을 먹는 사진이나 육지담의 졸업사진이 있는 졸업앨범을 함께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육지담은 방송에 나와 일진설에 대해 해명했는데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 화장실 칸에 갇혀 걸레밥물에 맞은 적도 있었다. 그런데 내가 가해자라는 소문이 나서 속상했다 라며 본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쇼미더머니 제작진이 육지담의 중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선생님들 말에 따르면 육지담이 사춘기에 잠시 방황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 담임을 맡을 동안에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육지담은 이런 논란에 대해 이번 논란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다. 의도치 않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라며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범은 원래 유튜버가 아닌 틱토커였다고 합니다. 친구를 따라서 호기심에 틱톡을 했었다가 메이크업 영상을 올려달라는 말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일상 브이로그나 메이크업 영상을 찍고 있고 최근에는 고딩 일진랩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3범은 인스타에서 스트리머이자 머니게임 1번 참가자였던 공혁준과 사귀는 사이임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범과 공혁준은 머니게임에서 함께 출연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둘은 MBTI가 INFP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혁준이 가짜 사나이에서 워낙 이미지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3범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공혁준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고 거기다 3범과 공혁준의 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공혁준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라 그에게 감정이입을 한다는 내용으로 공혁준과 3범의 팬들에게 무차별적인 외모 비하와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3범은 선을 넘는 이용자들을 골라서 차단하기로 했고 공혁준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은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범은 유튜브 계정 정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17일 돌연 3범의 채널이 유튜브 커뮤니티를 위반하여 계정이 해지되었다는 안내문과 함께 비활성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정이 해지된 이유가 공혁준 때문이라는 루머가 생겼는데 그 이유가 계정이 해지되기 직전의 영상이 당근을 먹는 영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튜브에는 협박을 당하고 있으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라는 밈이 있었고 몇몇 네티즌들은 3범의 당근 영상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으며 이번 사건이 남자친구인 공혁준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억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3범은 인스타 라이브를 켜서 계정 해지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 유튜브 계정이 사라진 이유는 나도 모른다. 공혁준이 내리라고 한 것은 아니다. 현재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당근은 원래 평소에 먹던 음식 중 하나이고 손에 무슨 상처가 있다고 하는데 손에 묻은 것을 먹다 생긴 틴트 자국이다. 이걸 상처로 오해해 루머가 생긴 것 같다 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이후 3범의 유튜브 채널은 정지당한 지 13시간 만에 복구됐고 현재는 남자친구인 공혁준과의 일상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루리는 아프리카에서 BJ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순수하고 귀여운 미대생 BJ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아프리카 전체 랭킹 8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고 쇄골이 보일까봐 라운드 니트에 테이프를 붙인
며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루리의 순수함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모 사이트 회원들이 방송에 찾아왔는데 그 회원들이 이루리에게 자신들의 사이트의 마스코트를 그려달라고 하자 아무런 의심 없이 대충이라는 인형이래요 라며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파이는 아프리카TV의 대표 파트너 BJ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파이는 파이디스라는 롤 대회를 아프리카TV의 지원을 받아 주최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 5번째 대회를 열었고 참가를 희망한 BJ들의 드래프트도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TV는 파이디스보다 더 큰 대회인 멸망전을 열었고 파이디스에 참가하기로 했던 BJ들은 당연히 더 큰 대회인 아프리카TV 멸망전에 나가는 것이 우선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이는 아프리카TV에 파이디스의 대회 취소를 문의했으나 일정이나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강행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파이는 파이디스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열정 넘치게 준비했지만 결국 아프리카TV 측 연락을 받고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파이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 한 달 전부터 파이디스 한다고 아프리카TV에 이야기했다. 멸망전 한다고 했으면 진작에 일정을 미뤘을 것이다. 이 정도면 아프리카TV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라며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파이는 토사구팽을 과거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파이디스에 참여 예정이었던 감스트가 말실수로 인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결국 불참하게 되자 파이는 오세블리라는 BJ를 대타로 섭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숙을 하고 복귀한 감스트는 생방송 도중 파이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의 실수 때문에 대회에 불참하게 돼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는데 이에 대해 파이는 다시 나오면 된다. 오세블리에게는 말 잘하면 된다. 주최자는 나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오세블리에게는 다른 걸 해주면 된다 라며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오세블리를 토사구팽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을 했고 결국 파이는 발언 실수를 인정하며 오세블리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파이는 자신의 고모가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식당 일을 도우는 컨텐츠를 냈는데 식당 홍보 겸 매출 총 금액에서 2배를 곱한 금액을 기부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시청자와 BJ들이 찾아와서 기부에 동참하는 등 방송의 취지는 좋았지만 한 직원이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깍두기를 다시 깍두기통에 담고 파이의 고모는 그 통에서 자연스럽게 깍두기를 그릇에 담고 이 깍두기를 파이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손님들에게 가져다주는 장면이 방송에 송출되자 반찬 재서양이라는 논란이 일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식당은 실시간 별점 테러를 당하는 등 사건의 여파가 커지자 해당 논란을 일으킨 고모 및 직원과 함께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 직원은 당일 처음 식당 일을 해서 식당 일이 익숙하지 않았고 깍두기의 상태가 양호하여 자신도 모르게 재사용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잔반의 재사용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행동에다가 시국이 시국인 만큼 더욱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방송 중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해당 식당에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재사용을 하는 것이 만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해당 식당은 영업정지 15일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사자인 파이도 좋은 일을 하려고 나온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방송을 했던 책임을 지고 사과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니게르는 2016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등록금부터 생활비, 장학금, 비행기 티켓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제도에 합격해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니게르는 서울대와 고려대를 모두 합격한 상태였는데 나라에 이름을 내건 고려대가 더 좋은 대학교인 줄 알고 고려대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면접 당시 서울대 교수가 왜 고려대를 1순위로 선택했냐는 질문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인 것 같아서 그랬다는 말에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니게르는 아제르바이잔 최고의 대학인 바쿠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니게르는 머니게임에서 굉장히 간절한 참가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머니게임에 참가한 이유가 다른 무엇보다도 돈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니게르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고 신발 살 돈이 없어서 한 신발을 4년 동안 신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8살 때부터는 장학금을 타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니게르가 고등학생이 되자 니게르의 어머니는 결혼을 하길 원했지만 니게르는 공부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아제르바이잔에서 전쟁이 발발해 남동생은 징집되었으며 의사인 어머니는 의료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시국에 걸린 상태였고 자신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줘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니게르는 머니게임에서 자신의 방벽에 엄마 상금 따서 가줄게 사랑하는 딸이라고 적었는데 엄마한테 상금 따서 갈게 사랑하는 딸이라는 의도로 쓴 것이었지만 자녀가 있는 유부녀로 오해한 네티즌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